결정적인 제보를 받을 때 소름 돋는 경험들이 좀 떠오르는 몇 가지가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오촌간 살인 사건. 사실 이건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던 얘기고 당신이 거기에 왜 하필이면 그날 그곳에 그 시간에 왜 있어야 하느냐. 자, 가을잘 9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9번째네. 오늘은 안경을 안 썼네요? 아, 있습니다. 아, 네, 가까운 거 볼 때만. 오늘 뭐 박스 하나 갖고 오시는데. 아니 지난번 때 추루를 기부했냐 댓글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주문했는데 이제야 배송이 돼가지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뭐 추석 때문에 배송이 늦어진다고 그때 변명하시지 않았나요? 실제로 추석 때 원래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이거 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거 한 박스 오늘 기부를 하겠습니다. 근데 박스가 네. 되게 가볍네요. 좀 빼신 것 같은데. 추루가 요만한 건데 많이 들어도 이게 무게가 많이 열어봐도 됩니까? 언박싱 하시죠? 네, 아니,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실 박스를 갖고 오는 거 보면서 네. 아, 언제 주문을 했는지 네. 택을 확인해 봐야겠다라고 네.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네. 이 택을 떼셨네요. 사실은 저희 고양이 먹을 거랑 같이 주문했다가 저희 거는 떼고 남은 거 이렇게 말 듣고 있어요? 네. 네, 남은 거 이렇게 집에서 급하게 테이프를 사서 새로 사서 이렇게 첫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는 이게 흔적들이 있는 거. 이거 좋은 겁니다. 이거 잠깐만. 국산이고 상당히 일본산 추루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뒷광고 아니시죠? 아 그럼요. 잘 전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뭔가 장면 한번 약간 근데 찍을까요? 이렇게 되는 사진? 급조된 느낌이 좀 줄 들죠. 잡아주세요. 네, 이렇게 기부를 했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도 제보부터 하나요? 예, 지금 요 녹화 들어오기 전부터 이제 네. PD들에게 오늘 혹시 제보를 내실 분들 요청을 받았는데 네, 따끈따끈한 제보. 예, 최근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렸거나 큰 손실을 본 20대, 30대 개인 투자자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네. 1976년경 서울 수도경비사령부에서 군복무를 하셨던 분, 74년에서 76년경 중앙정보부나 국방부에서 근무하셨던 분, 70년대, 80년대에 김포공항 관제실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의 네. 연락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상당히 디테일한데요. 예. 제보가. 혹시 어떤 취재를 위한 제보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 취지를 설명드려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좀 전에 담당 PD한테 전화가 와서 네. 그 취지는 네. 이번 회차에서는 굳이 설명하지 말아달라고. 이번 그알자알에서는 예. 상당히 궁금하네요. 제보만으로도. 저희 그알자알에서 제보를 좀 뒤에 배치했다가 그 배 PD의 민원 제기로 인해서 앞으로 당겼는데 안경을 좀 앞으로 당기고 나서 좀 효과가 있나요? 실제로 기분 탓인지는 몰라도 네. 제보가 더 들어오는 것 같다. 근데 제보 우리가 매주 내는데 사실 또 그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제보잖아요. 요번에 그 질문들 중에 제보와 관련된 댓글들을 조금 담당 PD가 추려봤는데 빵희돌님, 황당했던 허위 제보나 수사에 도움이 되지 못했지만 마음에 남는 제보 등등 제보에 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궁금하다. 근데 되게 결정적인 제보를 받을 때 네. 상당히 이 소름 돋는 경험들이 좀 떠오르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제 이미 방송을 했죠. 박근혜 전 대통령 오촌간 살인 사건에 대한 취재를 할 때 그 사건은 사실 박영수 씨가 박용철 씨를 살해하고 본인은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이제 수사가 종결된 사건이었는데 저희 포함해서 여러 언론사에서 이제 어쨌든 문제 제기했던 것은 그 현장에 단 둘이 있지 않았을 것이다. 단둘이라는 건 사망하신 박용철 씨, 박용수 씨 단 둘이 그 현장을 찾지 않았을 가능성들에 대한 거를 취재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연락이 옵니다. 내용인즉슨 그날 그 현장에 내가 있었다. 물론 그 사건과 관련해서 있었던 것은 아니고 네. 이분은 이제 본인의 어떤 개인적 일로 이 사람이 기억하는 건 그 사망한 두 분을 포함해서 총 4사람.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2명이 아는데 네. 2명이 더 있었다. 한 40-50m 이렇게 떨어진 곳에서 장면을 봤기 때문에 사람의 얼굴까지 보진 못했지만 밤이었고 실루엣들을 본 거죠. 근데
그 신빙성이 어쨌든 우리 방송의 취지에 맞게 이야기해 줄 수도 있는 허위 제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당신이 그러면 그날 거기에 왜 있었냐? 이분이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길 좀 주저하셨어요. 2차례 정도 통화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네.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이 9월 6일이었는데 네. 자기가 9월 6일인 거는 100% 확신한답니다. 9월 5일일 수도 있고 9월 4일일 수도 있는데 기념일 같은 그 즈음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딱 9월 6일인 거를 확신하시냐 했더니 고심 끝에 이야기를 해주신 내용은 뭐였냐면 네. 본인은 좀 특별한 취향을 갖고 있다. 파트너와 함께 이제 오픈된 공간, 야외에서 노출도 하고 또 뭐 그걸 서로 사진도 찍어주면서 야외에서 어떤 그런 애정 행각을 하는 것을 취향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사람이다. 본인의 파트너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날이 9월 6일. 그 숫자를 이렇게 조합하면 그런 취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뭔가 기념일이래요. 그분 표현에 의하면 뭔가 이렇게 성지순례 하듯이 다니는 날인데 그날이 그 사건 현장 역시 성지 중에 한 군데라는 설명을 덧붙였죠. 거기가 정확히 어디였죠? 북한산 공원입니다. 북한산 공원에 좀 차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면 인적이 드문 그런 장소였는데 말을 듣고 그 이후에 그 공간에 저희 그날 가봤습니다. 제보 받고? 네. 1년 뒤에 그날 물론 딱 그 사건 현장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때와 달리 이제 가로등도 세워져 있고 근데 실제 그 일대에 차 안에서 그런 애정 행각을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목격됐습니다. 아 진짜요? 예, 취재도 했습니다 사실. 근데 방송에 내지 않았죠. 뭐 좀 너무 선정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검증한 바는 그런 취향을 가진 사람들은 존재하고 네. 아주 은밀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들의 취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에겐 그런 연유로 네. 그 사람이 그날 거기에 있었다. 차 안에서? 예. 차 안은 아니에요. 이분은 완전 바깥이었어요. 그러니까 숲풀이었어요. 아 숲에서? 숲에서 나무 숲풀 사이에서 본인들의 취향을 이제 달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차 한 대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잠깐 도망가야 되나? 그러면서 그 숲풀 넝쿨 사이로 본 겁니다. 그 장면들을. 이게 이분의 주장이에요. 이 내용을 좀 만나서 좀 신빙성 있게 담아야 될 것 같아서 네. 전화 통화로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네. 만납시다. 만남을 극구 거부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당신과 마주하기가 창피하다. 배 PD 판단에는 그 제보는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거기를 가보지 않았으면 사실 설명하기 좀 어려운 그런 디테일들이 있었어요.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오천살인 사건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재수사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도 가서 조사 받았습니다. 네. 그 사건에 관련된 보도를 했던 언론인들 조사 많이 받았어요. 이 사람의 제보는 목격자의 제보란 말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제보예요. 그렇죠. 제 바람은 이분이 조용히 가서 이제 경찰 조사에서 목격하신 내용들을 진술해 주길 바랬는데 이분이 원치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이분의 연락처나 이런 거를 경찰에 선뜻 주기는 또 취재윤리상 맞지 않다라는 판단이 서서 이분의 동의를 바탕으로 제가 대신 가서 전원 진술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수사는 뭐 진척되진 않았어요. 근데 그분은 스스로도 말하기를 좀 수치스러운 그런 걸 각오하면서까지 제보를 한 거잖아요. 네. 그 이유는 혹시 물어봤어요? 왜 제보를 하셨는지? 당신들이 의혹 제기한 것이 맞다 라는 거를 확인시켜주고 싶은 목적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제보 내용을 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오늘 되게 좀 디테일하게 들어보니까 되게 몰랐던 내용도 많네요. 저는 또 기억나는 게 이것도 배 PD가 했던 방송인데 김인숙 씨 실종 사건 방송 말미에 뭐 제보를 했었죠. 네. 그 제보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 내용도 상당히 등골이 오싹한 내용이죠. 서울의 한복판에 있는 대형 호텔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여성분 김인숙 씨. 그 당시에 그분의 내연남이었던 분이 이제 많은 의심을 받았죠. 그분은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실종 사건과 관련된 그냥 미스테리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데 네. 그 방송 말미에 냈던 제보는 김인숙 씨의 언니의 집 대문 옆에 이런 벽들이 있잖아요. 네. 아파트인데요. 현관문 옆에? 그쵸. 현관문의 바로 왼쪽의 벽에다가 누군가가 펜으로 쓴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이렇게 긁어서 김인숙이라는 이름을 써놨고 네. 그 밑에 전화번호인 것 같아요. 네. 549-1734 그 밑에 금강빌라 C-302 아마 뭐 C동 302호 같은 내용일 텐데 그걸 누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크게.
형부가 발견하고 저희한테 이제 그래서 저희도 이제 봤는데 이거 누가 썼을까? 당연히 가족들이 쓴 건 아니니까 저희한테 네. 말씀하셨을 테고 방송이 나가고 나서 이 금강빌라 C동 302에 대한 제보가 엄청 들어왔어요. 따로 정리해서 한글 파일로 만들어서 갖고 있을 정도로 아직도 그 제보를 바탕으로 전국에 이렇게 지도를 그리고 순서를 정해서 방송 이후에 다녔던 기억이 나요. 가보면은 뭐 B동까지밖에 없고 딱 들어맞는 금강빌라 C동 302호를 찾진 못했는데 적체되는 와중에 제보자들 중에 뭐 좀 창의력을 발휘해서 이걸 어떻게 조합하면 어디 납골당이 나온다 뭐 이런 등등의 뭐 제보들도 계속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금강빌라 C동 302호에 관한 제보는 아직도 가끔씩 들어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썼다는 시점이 그 실종 당시 그쯤인가요? 아닙니다. 이 실종된 지 상당히 시일이 지났고 네. 새로 이사 오신 집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런 게 써 있다. 이거를 발견한 시점이 취재가 진행되면서 인터뷰도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와중에 발견하셨거든요. 언제 써져 있었는지 우리가 취재를 하면서 이게 쓰여진 건지 네. 가족분들도 정확하게 알진 못하세요. 진짜 방탈출 게임에 나오는 알 수 없는 숫자 조합처럼 누군가가 낸 퀴즈 같아요. 혹은 함정이거나 이에 대한 제보가 더 있다면 뭔가 해결의 단서가 될 수는 없을까? 이런 미련이 남는 제보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제보를 내도 괜찮을 것 네, 같네요. 좀 네. 길게 내줬으면 좋겠어요. 길게요. 네. 많은 제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지금 보시는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 문구를 보시고 이 숫자들과 문자를 조합해서 추리를 해볼 수 있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것 또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가평 계곡 익사 사건 미스터리 어떤 내용인가요? 김영태 PD가 네. 지금 준비하고 있는 방송인데 취재를 거듭할수록 파면 팔수록 자꾸 이상한 일들이 나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자꾸만 네. 드러나고 있어요. 네. 애초에 취재를 시작하게 됐던 계기에서 좀 선회됐습니다. 방향이. 놀라운 얘기도 있고요. 거기에 네. 소름 돋는 내용들도 있고 믿기 어려운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몇 번 제보를 했던 용소폭포 네. 그 사건이죠. 네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방송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